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의심. 오늘의 주제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의심이 중요하냐면은, 일단 모든 것에 대한 의심, 그것이 빛이든 어둠이든 간에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빛으로 가도 문제, 어둠으로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은 이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한한 의심으로 돌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의심의 끝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리를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정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이 공리로 이 설정을 해 놓고, 이게 뭐냐면은 게임이다. 나는 게임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원인, 이 공리는 이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두 가지죠. 물질 인생을 이어갈 것인지, 매트릭스를 깨고 물질 인생을 벗어버리고 차원 상승, 이 영적 인생을 이어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거든요. 그 수많은 뭐 책들, 유튜브, 글들,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계속해서 아직도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좁혀져요. 이 두 가지를 좁혀지는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 물질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왜 문제냐면은 우선 첫 번째,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또한 물질 세상에서 느끼는 이 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뭐 100년, 1000년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물질 세상에는 이 고통이 더 많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냥 좀 괴로움,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약간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뭐 즐거움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거지. 짧게 보면은 그거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길게 보면은 더 많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모순적인 거. 뭐 상대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뭘 하든 뭐든 다 모순에 부딪혀요. 왜냐면은 이제 가짜기 때문이겠죠. 뭐 진짜라고 하면 진짜고 가짜라고 하면 가짜고, 또 모순이라는 것도 모순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이 세 번째를 제외하고서랑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1, 2번은 정확하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래요. 이 물질 인생을 이어간다는 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알 수 없다. 뭐 경험해 보지 않았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게 어떤 영역이고 어떤 세상인지 알 수 없다 라는 거죠. 뭐 그냥 이 3차원 지구에서 5차원으로 차원 상승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그냥 의식적인 수준이고 기존 지구 차원에서의
어, 이어지는 경험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물질 세상에 좁혀지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나?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병행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요런 게 있다. 그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제가 사실상 제일 큰 문제다. 이게 뭐냐면은, 우선 어려운 문제, 어렵다. 이 물질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이 육체와 감각과 감정과 생각과 의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워버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집도, 차도, 물건도, 돈도, 재산도, 직업도, 뭐 가족, 뭐 친구, 연인, 뭐 동물, 뭐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생리적인 것들도 다 포기해야 한다.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왜냐면은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물질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약간 이런 건데, 뭐 적당히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집착의 수준일 텐데, 그 집착의 수준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그 상관없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이 집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유, 이것은 무소유 이 진정한 무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영역은 이 집착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개념은 이 무소유 개념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 소유하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물질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집착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 세상을, 매트릭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뭐 집착도 내려놓고 물질의 혜택을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 육체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죽음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어렵냐면은, 인내, 끈기, 노력, 어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도 당연할 테고, 이걸 해야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멘탈 쪽으로도 굉장히 강해야 하고, 인내, 끈기, 노력, 이게 핵심인데, 그럼 뭐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인내, 끈기, 노력 이런 게 굉장히 또 좋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하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 좋잖아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저는 금방 하루라도 밥을 굶으면은 배고픈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습관화가 되면은 이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냥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습관화를 만들어도 이건 그냥 습관의 문제인 거지, 이 끈기나 인내나 노력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의 이 노력의 산물이 습관이 될 순 있겠지만, 이 습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노력은 없어요. 그냥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응? 10번 중에서 9번 잘하고 한 번 마지막에 큰 실수하면 이거 탈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수십 년을 잘 해오고 마지막에 삐뚤어져 가지고 하면은 탈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에 밴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끈기, 인내, 노력이 이게 중요한 거냐? 끈기, 인내, 노력도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세계적으로 그 수행하고 수행의 달인들 이 세계적으로 보면 수행의 달인들 엄청 많을 거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도 되고, 스포츠 선수 들 공부 엄청 잘하는 인재들 재능 있고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깨닫고 매트릭스 벗어나고 차원 상승하고 하느냐? 아니다. 물질 인생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하는 거는 끈기, 인내, 노력을 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되는 거를 끈기, 인내,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끈기 있고 인내 있고 노력 있는 사람들은 물질 인생을 열심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끈기도 인내도
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건 애당초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건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명의 뭐 영혼들, 뭐 빛의 일꾼들, 뭐 이런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 이 차원 상승이나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단순히 이러한 것만 가지고 이 차원 상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번째 문제. 이게 왜 또 굉장히 중요하냐면, 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답변은 할 수는 있어요. 1번의 이 물질 세상에서의 단점, 이 문제점 때문이죠. 이 매트릭스의, 물질 세상에서의 문제점은 유한하다는 거, 고통이, 괴로움이 더 많이 수반된다는 거, 정해져 있고, 모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한다. 뭐라고 보면은 맞겠죠. 그것만 보면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공리예요. 게임이다. 나는 게임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게임은 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는 건데, 왜 매트릭스를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벗어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는데 왜 이런 생고생을 해가면서까지 매트릭스를 억지로 벗어나야 하는 건지,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물질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은 매트릭스, 이 물질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내가 첫 번째 공리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리에 다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이 물질 인생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차원 상승해야 된다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 모두가 사실은 이원성적인 문제예요. 이 이분법 사고라는 거죠. 이 물질 인생을 이어가느냐, 매트릭스를 벗어나느냐, 물질 인생을 벗어나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분법 사고인데, 이것 또한 이원성에 갇혀있는 사고인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느냐. 이 물질 세상을 이어감과 물질 세상을 벗어나서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차원 상승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이어가면서 매트릭스도 벗어나면서 차원 상승을 하고 모든 차원에 대한 경험을 다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느냐 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의 상황이 물질 세상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뭔가 문제점은 분명 보인다. 왜냐면은 나는 게임을 하는 건데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의 같은 생활,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 인생을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물질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리고 물질 인생에서 뭔가 이 거짓된 부분들이 자꾸 보이고, 지금 현재 상황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이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 뭐 물질의 끝을 달리고 있는 어떤 특이점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물질을 이어가면서 매트릭스도 벗어나면서 차원 상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단 얘기죠. 그렇기에 물질 세상에 대한 거를 벗어나는 게 현재로서는 이 현명해 보인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매트릭스 이 물질 세상을 벗어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어디까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냐라고, 어디까지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 라고 한다면 네 안에 외침, 네 안에 부름, 네 안에 어떤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라고 뭐 하는데, 이 사실상 내 안에서 진정한 어떤 외침, 그것이 과연 나의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죠. 이런 의심.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고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온전한 나의 것이라고 보기엔 솔직히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이 다 인터넷에서 책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식, 정보, 이걸 토대로 나의 사고와 생각이 형성되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건 나의 원래 내 안에 진정한 외침이냐, 내 안에 진정한 부름이냐 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누가 악의적으로 그런 지식 정보를 나한테 접하게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내가 그런 사고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의 영역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의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예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말은 되죠. 뭐 근데 여기서 이어가면서 말을 이어가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건데, 이게 아니고서야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한이에서는 이 빛과 어둠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도와주기로 했다. 이 양극성 역할극 게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게임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한이에서도.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이 게임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IM 이지비들이 이 게임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다. 그것이 에메랄드 성약이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어겼다. 그래서 이집이들이 인류들이 지구 감옥 매트릭스에 갇혔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를 가둬놓고 했단 얘기죠. 영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일리가 있냐? 이게 과연 논리적이냐?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응? 왜냐면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요것만 보면은 어떤 게임을 하기로 빛과 어둠의 세력들 도와주기로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공리죠. 내가 이 게임을 창조를 한 건데 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냐? 네? 만약에 어둠의 세력들이 에메랄드 성약이라는 걸 했고,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를 매트릭스에 가둬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상을 이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해야지만이 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게임이냐? 만약에 게임에 버그가 생긴 거,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버그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배신하고 이 반칙 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이 행위들이 이 시스템의 일종의 버그예요. 이 버그인데 이 버그를 내가 못 고치냐, 그리고 무슨 상위 차원의 어떤 존재들이 이 버그를 못 고치냐. 뭐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한하게 얘기를 해요. 무한하게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몇백억 년 전에, 무슨 몇천억 년 전에. 아니, 나는 무한한 존재인데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의 존재를 이 공리에 대해 이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겉도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게 역사의 시작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더 큰 시작을 얘기해야지. 무한을 성립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뿐이에요. 유한은 거짓이고 무한은 진실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무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제1원인 이거 말고는 모든 무한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전지전능한 어떤 신적인 존재, 뭐 그것이 뭐 어떤 대자연이든 어떤 대의식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단 얘기죠. 뭐 근원의식, 뭐 거기서 분화돼가지고 했다. 근데 그 근원의식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뭐 불교에서 나는 없다, 뭐 무아론, 그건 이제 에고의 나란 얘기죠. 이 껍질에 불과한. 근데 근원적인 나는 그게 뭐 근원 의식이든 뭐 그걸 공이라고 하던 무라고 하든 뭐 대원리라고 하던 뭐 대법칙이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나란 얘기겠죠. 당연히 내가 거기서 파생된 거고, 하지만은 그게 나란 얘기죠. 그게 제일 공리가 안 되고서야 나란 존재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최종 의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수의 길은 진리가 아닐 확률이 크다. 이 소수의 길이 진리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어둠의 세력이 정말로 자신들이 이 어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막 속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대부분의 다수를 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면 소수들만 아는 그런 영역이 진리로 향하는 그런 길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수의 길이 어떤 가이드들이나 나를 도와주는 어떤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소수의 길에 진리를 알려준다. 이 힌트라든지 그런 진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꼈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 의심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 시작했기에 사실 나를 도와주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길의 가이드, 이 천사라고 생각했던 존재 또한 날 속이기 위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한 99% 정도는 내가 생각한 거에 맞춰줘.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맞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소수의 길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 이제 뭔가 어떤 진리의 책이나 그런 진실이 담긴 정보들을 나는 이제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소수의 길들 또한 이 나를 속이는 거일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나를 계속 유인하는 거다. 나한테 정보를 계속 주면서 유도한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세상으로, 그런 우주로 유도한다. 부정적인 것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 좋다고, 그래서 물질 세상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한 것도 그런 안 좋은 현재 상황을 내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뿌려놓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상상했기에 그러한 세상이 펼쳐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길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진썸민가? 그 어디야? 그 유튜버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길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려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면은 길이 열린다. 그 말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뭐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린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대역전이 가능하냐? 벌써 이러한 안 좋은 상황까지 내가 창조했다면 거의 뭐 지구가 막 망해가려고 하고 막 특이점에 막 와닿고 막 그래요. 막 인공지능에다가 더 이상 인간이 뭘 하고 막 그럴 게 막 앞이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이걸 돌리려고 그래. 아니면 여기서 더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더 괜찮은 세상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게임을 창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역전이 가능하냐? 그렇다면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가 바뀌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변한다. 왜냐면은 이 양극성, 그러니까 이 이원성의 세상은 모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계속 변하고 바뀌는 이유도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이었다가 이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또 내가 원한다면 천동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끊임없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언제는 이 커피가 이 좋다고 하다가 또 언제는 또 안 좋대. 또 좋대. 이 뭐 우유도 그렇고 뭐 음식들도 그런 게 수두룩해요. 뭐 패션도 뭐 복고풍이 유행했다가 뭐 테크노가 유행했다가 막 계속 뭐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반복되기도 하고 뭐 음악도 막 역주행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계속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왜 고정되어 있는 건 없냐면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쪽으로 항상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전이 항상 가능하다. 내가 아주 극한 상황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어떤 상황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다시 원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이 복구 가능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의 의심의 결론은 나에 대한 의심이겠네요. 그거가 가장 유력하겠네요. 왜냐면은 이것도 흥, 저것도 흥이라면은 결국은 그 흥을 만드는 주체는 나라는 거니까. 이거 먹을래? 하면은 이것도 맛없어. 그 저거 먹을래? 하면은 저것도 맛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한 게 이제 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먹을 만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찾고 그냥 다 싫다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심에 대한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